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를 아시나요? 누군가는 피곤한 하루의 시작에, 또 누군가는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데 커피를 찾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골목 안, 작고 아담한 한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포근하게 스며들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그곳. 한 남자가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요란한 말 없이 하나하나 정성스레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마치 그 순간에 모든 마음을 담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카페의 주인에게는 아무도 모를 지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고 가족도 등을 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라는 말만 들려왔죠. 1억 7천만 원의 빚은 점점 숨통을 조여왔고 그의 하루는 어떻게든 살아남자는 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쪽방촌, 낡은 이불, 그리고 물로 낀 이를 대신하던 날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은 지역에서 소문난 따뜻한 커피가 있는 집의 사장님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전극이 아닙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 그 길고 고된 5년의 시간을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조금은 힘든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의 끝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보려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무너지기 전 평범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부터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커피를 내리는 그의 손이 참 정갈하고 조용하지만 그 손은 원래 늘 바쁘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호, 50대 중반까지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트럭 운전, 공사장 인부, 택배 상하차. 어느 하나 마다치 않고 악착같이 버텼던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 둘을 키웠고 남들처럼 대출을 끼고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이고 밥값을 버는 삶에 별다른 욕심도 없었죠. 그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믿었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았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온 세대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호는 당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 크기도 손님 수도 그리 많진 않았지만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수 김밥을 말고 튀김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튀겨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가게의 두 번째 겨울, 정호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볼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보다 2배는 넓은 자리인데 자리세도 괜찮고 유동인구도 많더라고요. 그땐 잘 될 거란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단추였습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기기 교체, 거기에 대출금까지 더하면서 정우의 삶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흔들림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바빠졌구나. 지금만 잘 넘기면 되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생각보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호는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많은 메뉴를 만들었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간 잘 되겠지. 그 말은 희망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주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호는 가게 월세를 한 달 밀리게 됩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흔들림이자 인생이 내려가기 시작한 작은 낙엽 한 장이었습니다. 첫 월세를 밀렸을 때 정호는 그저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기계값 외상, 카드 대금, 식자재 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호는 가족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이 벌고
자신이 책임지는 게 가장의 도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더는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식탁에 앉아 아내에게 털어놓은 그 한마디.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내는 눈을 들어 정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은? 정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만 믿으라고 했잖아. 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까지 다 끌고 무너지겠다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말도. 며칠 뒤 아내는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서랍 위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되면 연락해. 이대로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정호는 메모를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호는 가게에 남아 혼자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쓸모없는 공간이 되었지만 왠지 그대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마지막으로 전기를 내리고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큰 가방 하나를 메고 서울 한복판의 좁은 골목 끝 쪽방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벽이 보였고 누우면 천장이 코앞에 닿았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공동 주방, 그리고 닫히지 않는 창문. 이전의 삶과는 너무도 달랐지만 정호는 조용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진 건 사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 사이의 믿음과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이라 믿었던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구나라는 자책감에 그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호는 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진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정호는 그 작은 공간에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하루. 그건 처음엔 막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첩을 꺼내 작은 글씨로 오늘의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물 받아놓기, 편의점의 이력서 내보기, 근처 공사장 구인 붙은 데 있는지 둘러보기, 저녁은 라면. 그의 하루는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동선들의 반복이었지만 정호에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하루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 하루만큼은 내가 정하자. 그게 그가 세웠던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뒷문에서 손을 흔들던 작은 손들, 배달 갔다 돌아오면 꼭 껴안아주던 아내의 웃음. 그 기억들이 한순간 따뜻했다가 곧장 쓰라린 바람처럼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해서. 그 말은 늘 가슴속에만 맴돌았습니다. 쪽방촌의 사람들은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골목을 지나며 마주칠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다 마주친 낡은 재킷의 아저씨는 여기 종이컵 더 있어요라며 말없이 건넸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수첩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도 가끔 따뜻한 온기를 만난다. 그리고 며칠 뒤 버스 정류장 한쪽에 붙은 작은 구인 전단지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소 보조 인력 모집 주 5일 근무, 초보 가능. 망설임 끝에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몇 시간 후 도착한 짧은 답장.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호는 핸드폰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입꼬리를 들어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은 오전 7시. 작은 사무실 건물의 청소 보조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지문을 닫고
복도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단 난간을 손걸레로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정우가 선택한 일이었고 누군가 그를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해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출근하던 젊은 직원이 그에게 살짝 인사하며 지나갔을 때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이며 건넨 말 한마디. 그 짧은 인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틸 힘이 되더라고요. 일은 고됐지만 몸이 땀에 젖을수록 정우는 점점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죄책감, 자책, 외로움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첫 주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11만 6천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우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고작 이 돈에 울다니 내가 얼마나 무너졌던 걸까? 얼마나 굶주렸던 걸까? 하지만 그 눈물은 비참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만에 작은 외식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2,900원짜리 김치찌개 도시락을 하나 사서 쪽방촌 공동주방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죠.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이구나. 이후로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정우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손에 물집이 생기든 말든 계단을 닦고 유리를 닦고 화장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성실함이 작은 인정을 만들고 그 인정을 모은 끝에 다시 신뢰라는 걸 쌓아가는 과정. 그건 정우가 과거에 잊고 살았던 가치였습니다. 어느 날엔 관리실장에게서 우리 다음 달에도 같이 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 끝에서 그는 또 한 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우는 건물의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유리엔 바깥 세상이 고스란히 비쳤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하루하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닦던 중복에 정우는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건물 1층 카페의 사장님이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언제나 꽃이 놓여 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어딘지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우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뵙네요.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참 꼼꼼하시던데요. 정우는 잠깐 당황했지만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 카페 사장님은 가끔 정우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몇 번이나 권하는 손길에 마지못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종이컵 안엔 커피보다 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커피 원두에 대한 이야기, 가끔은 자신이 이 카페를 열게 된 사연까지도요. 정우는 오랜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느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사 시작할 때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서요. 그냥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가게 마감할 때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하게 구하려던 분이 안 돼서요. 정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하던 청소용 장갑을 벗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작은 설거지통 앞에 서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컵을 닦는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시 내 삶에 들어온 작은 빛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인연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의 마감 시간은 밤 9시. 손님이 하나둘 나간 자리에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정호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이거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물으면 정호는 늘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물 묻히는 건 저한텐 별일 아니에요. 처음에는 설거지뿐이었습니다. 컵과 접시, 커피 내린 기구들을 닦고 조용히 물기를 털어 말리는 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호는 하나둘 더 많은 일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도와주고 물건을 정리하고 때로는 새로 들어온 원두를 함께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잘하신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말들이 하루하루 그를 살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저쪽 선반에 넣을게요.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청소해 둘게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자신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그 낯설음은 오래지 않아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 일을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카페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우님 같은 분, 요즘엔 귀한 분이거든요. 그날 정우는 쪽방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통닭집에서 7,000원짜리 반마리 치킨을 샀습니다. 방에 들어와 전등을 켜고 종이봉투를 펼쳐 앉은 채 천천히 한 조각씩 음미하며 먹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카페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번 배워보실래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자기와는 먼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계는요, 누가 써도 비슷하지만 손끝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정우님은 손끝에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은 오랫동안 그 어떤 칭찬보다 따뜻하게 정우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커피를 배워본 적도 누군가 앞에 서본 적도 없지만 그 순간 마치 자신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생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는 원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손끝의 정성,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마음. 그 모든 게 한 잔에 담겨야 진짜 커피가 되죠. 정우는 요즘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사장님과 함께 커피 기계를 닫고 분쇄기의 소리를 들으며 원두를 갈아봅니다. 물이 너무 세면 안 되고 온도도 양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날의 마음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많이 떨렸고 스팀 노즐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손목이 아파 얼음찜질을 하면서도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전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첫 잔은 정우님이 한번 내려보실래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죠.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정우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처음으로 머신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원두를 담아 탬핑을 하고 뜨거운 물줄기가 추출구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 그 소리, 그 따뜻한 김이 올라올 때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내린 커피구나. 첫 손님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레 잔을 내밀자 그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손님이 다시 카운터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 무척 좋네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 내리셨어요? 정우는 잠시 머무시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잔을 들어 살짝 건배하듯 들며 웃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에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잔을 닦던 손에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잔, 내 손으로 만든 커피, 그리고 작은 칭찬. 잊지 말 것. 그날 아침 정호는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했고 거울 앞에 서는 것도 괜히 긴장됐습니다. 구겨지지 않은 셔츠를 꺼내 입고 단정하게 앞머리를 정리하고 카페 앞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호가 사장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던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정호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호님이라면 이 공간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분 같아서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며칠을 고민했지만 그녀는 계약금 일부를 천천히 갚는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했고 정호는 마침내 결심하게 되었죠. 쪽방촌에서 시작된 하루가 작은 카페의 문을 여는 하루로 바뀐 것입니다. 가게 안에는 그가 아끼던 것들로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 중고 매장에서 고른 나무 의자, 그리고 구석에 조심스레 놓인 오래된 라디오 하나. 벽에는 정호가 직접 쓴 글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도 한 잔의 온기만 있다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정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손님에겐 따뜻한 물수건을 내밀었고 세 번째 손님에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카페 안에는 조용한 웃음소리와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책장을 넘기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던 정호는 가게 문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조금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카운터에 앉아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난 내 삶. 그는 더 이상 청소일을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쪽방촌도 떠났고 작지만 조용한 원룸에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매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정호는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정호는 하루가 참 고요하고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살짝 추운 공기와 커피 원두 향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는 커피 머신을 닫고 음악을 틀고 전날 걸레질한 바닥을 다시 한번 쓱 닦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 참 좋아요. 조용한 이 시간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늘어났고 오늘도 커피 향이 좋네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그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건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가족들과의 재회입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던 사람.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두 사람.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 아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너무 두려웠고 당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내렸고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 말이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어른이 되어 키도 훌쩍 컸고 말투도 어색해졌지만 그 눈빛은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나요. 아버지가 매일 도시락 싸주시던 거. 지금도 김밥 먹으면 그 생각나요. 그 말에 정호는 처음으로 아들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워진 줄 알았던 연결이 다시 잔잔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살지는 않지만 명절이면 손편지가 도착하고 가끔은 손주 사진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우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정우는 오늘도 커피를 내립니다. 그의 커피에는 눈물이 한 스푼, 감사가 한 스푼, 살아낸 시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끔 쪽방촌 시절에 썼던 작은 수첩을 꺼내 볼 때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땐 참 외로웠지. 근데 그 외로움 덕분에 지금 이 온기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삶의 어디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에게 배운 말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면 언젠간 한 사람쯤은 문을 두드려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몰라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